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뇌예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적어서 침필체가 있어도 기능을 못해요. 자,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충동 감정 절제를 해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즉 전두엽은 동물에겐 당연히 없겠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지어주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인간은 가장 인간답다라고 만들어주는 뇌. 자, 그래서 가끔은 왜 존속사에 부모님을 죽였어. 재산을 안 준다고. 또 자식을 갖다가 굶겨주고 학대, 아동학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탈을 썼으나 여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전두엽은요. 4세에서 6세에서 기본 세팅이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게 4세, 6세에서 끝나면 이렇게 훌륭한 전두엽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은 나는 정말 이걸 전두엽을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신은 일평생 동안 딱 한 번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언제냐면 지금 사춘기 때부터 25세 전후까지. 너무 감사하죠. 어떤 재벌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도록 줄 테니까 여러분이 평생 사고 싶은 집을 지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멋진 집을 지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즉 나쁜 건 다 잘라내고 좋은 건 완전히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뇌를 재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언제?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여러분 뇌의 회로를 결정할 겁니다. 뉴런을. 자,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철도회사에 근무했던 미스터 게이지가 1m짜리 6파운드 정말 무거운 철근을 확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요. 똥발물에. 이것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뚫었어요? 앞정대로 관통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12년을 더 살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미국 뇌 신경의학계가 엄청난 발전을 거뒀는데 왜요? 살아있는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람이 사고 전에는 매우 성실하고 양심적이며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 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입만 열면 욕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미국 유랑극단을 따라 가출한 무책임한 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년을 살다가 죽었대요. 자, 이 사람의 이 앞정대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내가 다른 반도 얘기해줬으니까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졸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졸라? 모르군 졸라. 이게 어원이 이렇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가 성적으로 흥분해서 튀어나왔다, 발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다가 졸라 이것이 어떻게 의문의 변동을 거쳐서 이렇게 바뀐 게 요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얘기할 때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졸라 기분 좋아. 졸라 예쁘게 생겼어. 말이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나라 욕의 90%는 다 성적인 욕이고요. 나머지는 잔인한 욕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우리가 비속어 금지 캠페인도 했거든요. 우리 단체에서. 그런데 나는 내가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쓰레기 같은 거 내 뇌 속에 넣고 싶지 않아서 음란물 안 보는 거고요. 쓰레기 같은 말 입에 물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왕 태어난 인생 품격 있게 살고 싶어요. 나는 싸구려처럼 보이는 게 싫거든요. 천박하게 보여요. 정말 이런 욕을 입에다 달고 살아. 아이고 졸라 기분 좋아. 졸라 예쁘게 돼서 졸라 기분 나빠. 18을 입에 달고 살아. 18 성적인 욕이에요. 다 성행위를 할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이 뇌가 고장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뇌가 체질이 된 데를 어떻게 고칠까? 자, 나는 욕 체질에 음란물 체질, 게임 체질인데 자, 지금부터 반복적인 행동, 좋은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면 그쪽으로 신경회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나머지 내가 만약 음란물을 지금부터는 안 보고 끊어버려. 그리고 욕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이 뇌에서 무슨 생각하면 자동으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 보다. 스스로 여기서 가지치기를 정리를 한다.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느냐.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인생의 운명을 바꿔요. 자, 체질이든 그 내 전두엽 수술해서 고치나요? 그렇진 않아.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전두엽의 보약이 있습니다.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첫 번째 독서예요. 와, 이건 내 체질 아니네. 그럼 2번째 명상. 이건 더 아니네. 3번째 운동입니다. 남학생들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걸 보여주면 희망이 있대. 야, 드디어 나도 할 수 있다. 자, 축구나 농구 같은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이요,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자들 음란물 생각나면 나가서 운동하고 뛰세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핸드폰 가지고 방에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왜?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되는데 부모님도 주무시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뇌는 지금 리모델링 중간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 통제가 안 돼요. 완전 성숙된 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게 돼요. 보게 되면 100% 자유예요. 여러분 음란물 보면서 하는 자유는 건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이왕 좀 깨끗하게 사세요. 10시 이후에 내가 밖에 놀라는 이유는 여러분 공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스스로 통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갖고 들어가냐고. 갖다 밖에 놓고 그럼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상 음란성 광고를 없애달라고 국회에 3번을 가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청원을 했던 장면이에요. 첫 번째 청원했을 때 우리 아들 고등학교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른들의 상업성에 청소년 문화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피켓 들고 쭉 들어갔더니 거기 국회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 한 사람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없애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있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한 얘기예요. 어른들의 상업주의에 여러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보는 한 이 나라의 음란물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음란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성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접근 가능한 모든 이미지는 전체 이용가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7년 동안 국회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3번을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인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상업주의 논리에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는요, 작년에 홍콩 경매시장에서 800억의 경매가 됐다고 해요. 자, 이 크기는 내 손가락 한 마디, 여러분 눈알 만한 사이즈의 크기의 핑크 다이예요. 네 눈알하고 빼서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네 눈알 하나가 저 800억보다 더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몸의 가치는 값으로 상상해낼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요, 천연기념물은요, 세상에서 너무 희귀한 것들을 국가에서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값이 없어요. 얼마나 비싸요. 근데 우리는 73억의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천연기념물보다 더 비싼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모나리자는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런 위대한 걸작품 옆에는 꼭 이런 말이 붙어있어요. 작품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 혹시 집에 내가 10억짜리 도자기가 있어. 그럼 거기다가 밥 담아 먹고 물 담아 먹고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기스 날까봐, 흠집 날까봐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는 것도 잘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볼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할 텐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뭘 보면 알까요? 내 몸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진짜 나를 정말 소중하게 지켜주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소중해. 왜? 내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말 소중하게 위하고 지켜줄 줄 아는 거. 진짜 사랑은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스튜던트의 약속 이거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남과 이웃을 친구로 표현한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보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자녀도 살아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네, 여러분 GS 프로젝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